안녕하세요. 수능 한국지리 오늘은 범람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자유옥류 하천이 대하천의 중하류에 있는 범람원 위에 흐르는 그런 지류 하천에서 잘 형성된다. 이렇게 배웠었는데 범람원이 뭔가 한번 알아볼게요. 범람원은 하천이 퇴적해 놓은 퇴적 지형 중에 하나인데 언제 범람원이 형성되냐면 그 이름처럼 하천이 홍수시에 물이 넘치는 범람을 할 때 범람에 의해서 형성된 퇴적 지형을 말하는 겁니다. 혹시 범람을 모르시는 분들, 범람은 물이 넘치는 거죠. 그래가지고 침수가 되는 거죠. 물에 잠기는 거. 자, 기반함 위에 놓인 무슨 지형이다. 이렇게 한 글자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하나의 단어로 여기다가 충적평야라고 적어 보겠습니다. 자, 충적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하천이 뭔가 어떤 식으로든 하천에 의해서 퇴적된 그런 흙을 말하죠. 그 흙이 평야의 형태로 이제 있는 지형이 바로 범람원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범람원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자연 제방. 제방은 뚝 같은 거 있잖아요. 하천 주변에. 근데 자연 형태로 이제 만들어진 거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배후 습지. 자,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범람원이라고 부르는데요. 어떻게 형성되는지 지금부터 볼게요. 형성 과정을. 형성. 홍수시에 비가 많이 와서 여름에 홍수가 날 때 여기서 범람이 되면서 이때 퇴적이 되면서 형성이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홍수시에는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강이 있고 이렇게 양쪽에 평야가 있는데 여기 전체가 다 홍수 때 물에 잠기게 되죠. 근데 이때도 이때 홍수가 이렇게 나면은 처음엔 유속이 엄청 빠른데 조금 있으면 이렇게 유속이 감소하게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이 유속의 차이에 따라서 퇴적물을 흙이나 이런 모래를 옮기는 그런 능력의 차이가 나게 되는데 하천에서 가까운 곳은 좀 이게 힘이 센데 하천에서 멀어질수록 이게 마찰력이랑 이런 거랑 영향을 좀 받아가지고 힘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하천에서 멀어질수록 유속이 감소하게 됩니다. 유속이 세야지, 이 속도가 빨라야지 무거운 퇴적물들을 멀리까지 옮길 수 있는데 이렇게 물이 넘치는 과정에서 멀리 이렇게 가면서 마찰을 자꾸 받으니까 땅이랑 부딪히니까 속도가 느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운반 능력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자, 어떤 식으로 발생을 하냐면 일단 하천이 여기잖아요. 하천 가까운 데는 무거운 거를 내려놔요. 예를 들면 모래 같은 거, 좀 큰 거. 자, 요거는 가까운 곳에다가 먼저 내려놔서 여기에 강 바로 옆에 요쪽에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퇴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좀 가벼운 것들 있죠. 가벼운 것들은 예를 들면 점토 이런 것들은 멀리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멀리까지 가서 퇴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벼우니까. 유속이 느려진다고 했죠. 근데 유속이 느려지면 이 무거운 것들을 여기 끝까지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끝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들은 정말 작은 점토질 이런 애들이라는 거죠. 이렇게 이런 애들만 유속이 느린 상태에서 이 물이 가지고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이렇게 커다란 물질은 지금 유속이 느려지니까 여기 입구에다 쌓아놓고 작은 물질들은 멀리까지 물에 이렇게 함유돼 가지고 이동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앞부분이 이렇게 높고 뒷부분이 이렇게 낮은 이런 지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지형. 앞부분은 모래나 이런 큰 거, 뒤에 부분은 좀 작은 거 이렇게. 자, 요게 언제 형성되는 거다? 바로 홍수 때 퇴적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범람원이에요. 요게 처음에도
이 기반암이라는 돌덩이 위에 이렇게 조금 쌓이고 조금 쌓이고 조금 쌓이고 하다가 이렇게 계속 올라오는 겁니다. 자, 이게 물이 빠지면 어떤 모습이 되냐면, 물이 빠지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자, 물은 가운데에 이렇게 흐르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하천이 있으면 하천 주변에 그 동글동글한 그런 큰 애들이 쌓인 거 있죠? 그게 바로 여기에 약간 높게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요거를 우리가 자연제방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동글동글하게 이렇게요. 그렇죠? 여기도 이런 식으로 양쪽에, 하천 양쪽에 형성이 되겠죠? 이렇게. 실제로는 이렇게 뭐 이렇게 강둑처럼 보이진 않아요. 하지만 미세하게 차이가 잘 나지 않지만 이건 도식적으로 그려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저기 멀리에는 좀 작은 애들이 간다고 했죠? 그러면 이렇게 작은 애들은 이렇게 멀리까지 가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점토질 토양이 형성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뒤에 여기 하천의 좀 더 뒤쪽에 이렇게 형성되는 이런 애들을 배후습지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점토가 이렇게 멀리까지 가겠죠? 이렇게 해서 이 두 개는 배후습지, 뒤에 있는 습지대, 점토질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 하천 바로 양쪽에 있는 이 약간 높은 이 지형을 자연제방 이렇게 부르고요. 이 두 개를 합쳐서 범람원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여기 기반암은 돌덩이고요. 옛날부터 여기에 이런 식으로 이게 이렇게 자연제방이랑 배후습지가 형성되면서 이렇게 쌓였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여기 전체가 바로 그래서 범람원이 됩니다. 그래서 범람원은 요 빨간 색깔, 파란 색깔 부분을 다 합친 요거를 전부 다 묶어서 범람원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고, 그거를 실제로 이제 나눠보면 자연제방과 배후습지로 나눠진다. 자, 자연제방과 배후습지는요, 앞에 모래가 쌓인 부분이 가까운데 자연제방이 되는 거고, 뒤에 이제 점토가 멀리까지 가서 형성된 게 배후습지가 되는 겁니다. 두 개를 비교해 보면요, 자연제방은 고도가 높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취락이 발달합니다. 높으니까 아무래도 홍수 위험이 좀 덜하니까. 배후습지는 고도가 낮아요. 그래서 홍수 때 물에 쉽게 잠길 수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하죠. 자, 퇴적물 크기를 보면 여기는 큰 모래가 먼저 형성되죠. 퇴적이 되죠. 자, 이런 모래를 조립질이라고 부르고요. 점토 같은 이런 작은 애, 미세한 애들을 미립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조립질 모래가 많이 퇴적되어 있어서 모래 사이에 간격이 크니까 물이 잘 빠져나가는 배수가 잘 된다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뒤에 있는 배후습지는 미립질에 미세한 점토가 있어서 이 점토 사이 공간이 좁아요. 그래서 배수가 잘 물이 안 빠지는 이런 배수가 안 되는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토지 이용도 특히 집 같은 게 여기에 자연제방에 들어설 수 있는 게 여기가 배수가 잘 되기 때문이고요. 노는 우리가 물이 잘 안 빠져야 되잖아요. 왜냐면 물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벼농사가 잘 되니까. 그래서 여기엔 논이 뒷자리에 들어서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범람원과 그 범람원의 구성인 자연제방, 배후습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범람원은 여기 기반암 위에 있는 이 전체의 이 충적지, 근데 이게 평평하잖아요. 평이하죠. 이거 산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살짝 높은 거예요. 이걸 다 통틀어서 기반암 위에 놓인 충적평야, 하천이 만들어 놓은 퇴적지형. 언제 근데 하천이 홍수 때 퇴적된다. 어떻게? 이게 유속에 따라서 이동하는 운반 능력의 차이가 나타나는데, 요런 원리로 가까운 데는 무거운 거, 먼 데는 가벼운 게 퇴적이 돼가지고 이렇게 차이가 나서 고도 차이가 나게 됐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